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훈 학생 자주 보네요. 네, 자주 봅니다. 오늘도 취부가 중계하나요? 소식이 있죠. 네, 있죠.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취향과 중계 한번 가야 되는데. 네네. JTBC를 보는데요. 슈퍼리치2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네네. 거기서 두 명의 연예인이 나왔는데요. 네네네. 그리고 스케줄이 많은 두 명의 연예인이 나왔는데 한 명은 좀 그 재테크나 이런 재산 관리 잘 못하고 있다. 네. 한 명은 너무 잘하고 있다 나왔어요. 네. 그게 바로 유재환 씨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진짜. 좀 맛있는 거 사주시면 안 됩니까? 네, 영훈이 씨하고 다 사주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영훈 씨가 나랑 시간을 보내주면 사줄게요. 나만 몰랐어요? 네네네. 네. 저희는 왜 안 사줬어요? 저희 다 사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형도 근데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 이런 핑계로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안 산대요. 네, 네. 요렇게 돈을 모았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제가 혼자 좀 맛있게 먹는 거 좋아해서. 식비가 한 달에 120만 원이더라고요. 네, 혼밥을 좀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KT그룹입니다. 1981년 전기통신업 전문업체로 설립돼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2002년 민영기업으로 전환, 인터넷 디지털 사업 체제를 갖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개시 2년 만에 600만 고객을 돌파했고요. 최근엔 아시아 최초 첨단 인터넷망과 위성통신망을 구축, 대한민국 최초 통신위성인 무궁화호를 발사해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뉴미디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고, 이금융, 경비, 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 기준 시내전화 80.6%, 이동전화 30.8%, 초고속 인터넷 41.2%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KT그룹에 대한 이미지를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우리 영훈 학생은 어떤가요, 이미지가 좀? 네, 저도 KT 인터넷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메가패스 때부터 그렇죠. 에릭 씨 나오고 했었는데 네네. 초고속 인터넷 패션 내건 빠르니까 달라. 모 개그맨의 MC를 보러 갔다가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장윤정 씨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SK 행사에서 올레 노래를 불러가지고 SK에서 예, 그 관계자들이 진짜 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얼굴이 하얘졌다는 진짜 실제 정말 실화로 실화예요. 어머나, 실화로 세상에, 예, 이렇게. 좀 그렇죠, 유명했던 일이 네, 전쌤이 KT그룹에 대한 빅데이터 어떤 게 있나요? 네, 1년간 84만 3천여 건이 언급이 됐습니다. 연관어를 보면은 역시나 고객, 서비스, 와이파이, 그다음에 야구팀이죠. KT 위즈가 이제 그와 관련되지 않은 단어로 하나 나왔고요. 인터넷, 올레, 데이터, 고객센터, 가족결합, KT 에그. 결국에는 다 어떤 통신과 관련된 그런 연관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T그룹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홍쌤? 18일 날 이제 서류가 마감됐는데요. 네. 직무는 다양하게 떴어요. 우선 이제 문과 학생들을 쓸 수 있는 경영 전략 파트, 여기 이제 전략 기획, 재무, 구매, 인사, 홍보, 대외 협력 다양한 직군들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마케팅 파트, 그리고 또 채용이 많은 파트는 이제 연곡 관리 파트가 되죠. 그래서 유통 채널 관리 직군, 여기에 이번에 많은 문과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우선 IT, 소프트웨어 파트 준비했던 친구들과 또 보안, 요즘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다양한 이 통신이라든가 인프라 파트에서 보안업과 관련된 채용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에너지 파트와 네트워크, 그다음에 AM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KT가 이동통신 서비스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사업의 범주도 상당히 따져보면 넓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의 의견을 또 들어볼 건데 이번 현장 분위기 좀 어땠어요? 이번에는 네. 드디어 채용 설명회 시즌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 상담회를 가서 학생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 그런 만큼 KT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아무래도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KT 광고가 유명한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육회상쾌 통쾌 장군이라고 네, 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되게 유명한 광고들이 많아요.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 광고 도덕적 논란이 될까요? 약간 도덕적인 건 아닌가요?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렇죠.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라서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KT그룹에 대한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입니다.
오늘 KT 채용 상담회가 바로 이곳 동국대학교에서 열린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KT 하면 광고가 유명하죠. 여러분 이 중에 몇 개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기가 팍팍 기가 산다. 아니라호 아니라호 이거 잘 알아요. 쇼하기 쇼는 쇼. 이것도 알죠? 잘자 내 꿈꿔. 여기부터 좀 세대요. 우리가 아주 얘기를 다 만나면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겁니다. 자, 오늘 이 KT에 대해서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시죠. 아닌데요? 아, 예. 띵띵띵 죄송한데 여기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억 못 해요. 가시죠. 학교는 수원에 있는데 네. 뭐 KT에서 상담회를 직접 채용해 준다고 하니까 아주대학교에서 상담 이까지 받을 겸 왔더라고요. 네. 네. 학교 다닐 겸 해서 동국대학교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좀 KT에 대한 열정이 좀 있는 거라고 좀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KT 같은 경우는 뭐 IT나 통신 업계에서 선두주자로 저희 그렇죠. 구직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장 메리트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쪽 비슷하게 좀 이렇게 비교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보안 쪽. 그럼 SK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거를 거기에 풀어내려고 비해서 하는데 KT가 대답을 좀 안 하더라고요. 근속연수 확실다. 아. 그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런 거는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들어봤던 거? 다른 기업에 비해서 네, 조금 페이가 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하죠, 저거. 뒤에 들릴 수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럴 수 그럼요. 있죠. 내가 네. 열심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2학년 많은 연봉이 낫죠. 그렇죠. 컴퓨터 공학과에서 KT가 좀 인기가 있는 기업인가 봐요. 그런 ICT 사업에서 그냥 네. KT가 안 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그냥 되게 많이 깊숙이 네. 다 밟고 있는 회사니까 네. 일단은 한 번은 무조건 꼭 써야 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정픽이다. 네, 고정픽. 컴퓨터 공학과의 고정픽 한 3가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KT. 일단 KT. KT랑 네. 삼성 저는 안 쓸 거지만 네. 못 가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못 가니까 안 쓸 거지만 이런 게 좀 슬프죠. LG? 그런 꿈의 회사들 다 있을 것 같아요. SK는 어때요? 좋은 회사입니다. 작게 말할까요? 들리니까 좋은 회사입니다. 면접장에서 면접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KT 써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KT의 저희 회사의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고객분들의 그 니즈를 파악하죠? 좀 사람들이랑 가깝지는 않은 분야여서 이런 식으로 둘러대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한 친구네요. 된다고 이야기를, 예. 그러면 만약에 KT 붙었다 쓸 거예요? 그럼요. 저희 온 가족을 KT로 다 끌고 묶을 갈 겁니다. 인터넷, TV 다 쓸 다 쓸 겁니다. 겁니다. 네. 아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상담을 받으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상담 받더라고요. 이제 그죠? 컴퓨터 공학과다 보니까 개발 쪽으로 좀 직무를 지원하고 싶어서 이제 개발이나 컨설팅 쪽으로 많이 눈빛이 강하시네요, 물어봤었거든요. 네.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다른 그룹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많이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KT는 20 몇 명 뽑는다고 하던데 네.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치열하겠네요. 제가 엄청 그렇죠. 그렇게 잘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좀 그런 게 걱정돼서 물어보기도 했었고 개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인적성을 보면서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시험을 또 본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제 준비할 게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또 고민이 또 많아지셨구나. 네. 가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저 대기업으로는 이제 삼성, 삼성. 빠지지가 삼성에서도 삼성전자. 전자. 네. 롯데에서는 롯데에서는 정보통신 쪽 생각하고 있는데 네. 롯데닷컴도 좀 생각하고 있고 본인은 좀 취업에 있어서 좀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인적성도 있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면접도 있고 하는데 어떤 게 좀 걱정이 돼요? 인적성은 제가 이과여서 그 수학 쪽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제 국어 쪽으로 넘어가면 진짜 완전 처음 보는 문항들도 엄청 많고 네. 막 사자성어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런 걸 또 언제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그렇죠. 인상 깊었던 건 네. KT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또 KT만 약간 희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경쟁사를 맞아요. 두루 보지 않고. 어떤 이야기 온 학생도 좀 보면서 다른 데랑 고민하는 거를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좀 약간 학생들이 KT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혹은 KT에 대해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되게
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KT 떠도는 소문. KT 그룹 오디션은 양현석도 울고 간다고 하더라.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일종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인 우리 KT 스타 오디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정해진 방식이 없다 보니 그야말로 스펙타클하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 KT에서 진행되는 스타 오디션인데요. 지역 단위로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중요한 건 탈스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라든가 뭐 숫자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순전히 프레젠테이션 그 내용만 보고 서류를 면제해주는 전형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인터뷰 중에 연봉이 조금 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도 평균이 7,556만 원이었습니다. 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사원이 3,846만 원, 대리 4,592만 원, 과장 5,500만 원, 차장 6,924만 원, 부장 8,284만 원. 글쎄 뭐 그렇게 적게 느껴지지 않는데 아무래도 SK와 비교해서 아마 좀 더 적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홍쌤 또 KT 그룹에 입사를 하려면 스펙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예전에 그 KT MNS에 들어갔던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국승재단이고 학교는 그다음에 경영전공이고 학점도 3점 초반. 나이도 많았어요. 29살이었고 토익은 한 900. 그리고 이제 토스는 한 6급 정도로 이제 취업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외국계 그 IT 회사에서의 업무 경력이 있었어요. 한 여기서 1년 가까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올드 루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진짜 끝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 예전 학생인데 이 친구가 학교가 좀 지방대예요. 그리고 학점 전공도 이제 영어 교육. 그러니까 어찌 보면 취업하고 지방대 영어 교육이라고 하면 조금 거리감이 있죠. 학점은 뭐 한 3점 한 중반 정도. 그리고 토익은 이제 영어 교육이니까 900이고 스피킹은 7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친구는 그 LG전자 쪽에서 해외 북유럽 법인에서도 인턴을 한번 했었고요. 현대자동차의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회사에서도 인턴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보험사에서도 인턴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마케팅 공모전에서 상을 한번 탔고 아모레퍼시픽에서 공모전에서도 상을 한번 탔고 그다음에 NS 홈쇼핑 마케팅 공모전에서도 상을 한번 탔고 그다음에 브랜드 관리사 2급, 한국사 1급, 무역영어 2급, 한자 3급, 매경 테스트 2급, 영어 교육 2급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인터넷 의류 창업 경험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거에 급급해서 그냥 살았던 친구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했던 노력은 왜일까요? 그러니까 내 지방대라는 학교가 컴플렉스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오버스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면접관 입장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 이 친구가 학교가 좀 쉽게 말로 좀 안 좋은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네 라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죠. 아까 제가 인터뷰 보다가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할 게 많다, 시간은 없고. 그럼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거래야 여러분들이 좀 경쟁력이 생기니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예,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짜잔. 샵 워라벨 샵 직걱정 끝입니다. 워라벨. 예, 우리 KT 그룹의 직원들은 워라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대체로 8시 전에 퇴근을 하고 특히 무주택 사원들이 우리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나 우리 독신자, 비용고자를 위한 기숙사와 사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뭐 정말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KT그룹의 직원 복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복지가 상당합니다. 뭐 성과급이라든지 재수당은 물론이고요. 급식 통근 보조비도 지급을 하고요. 급식? 예.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전국 휴양지에 이제 학예 휴양소를 운영하는데 여기 또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하고 복지 포인트를 부과해가지고 뭐 본인들이 건강 관리라든지 문화, 레저 쓰고 싶은 곳에다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결혼이나 질병, 노부모 요양의 사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 개인 생활 안정자금을 또 빌려주고요.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영유아 보육시설이 이제 사내 전국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뭐 유무선 통신비랑 IPTV 시청료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IMF라든지 이런 거 겪으면서 많이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KT는 아직도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사항들이 남아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T도 많은 취준생들이 좀 선호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좀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한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도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 성장이 그다지 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민영화되고 나서 작년 기준까지 한번 또 우리가 따져보면 KT 그룹사가 한 38곳 정도 되는데 지난해로 봤을 때 공정자산이 한 32조가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민영화되고 나서 그 기간으로 측정을 해보면 약 한 4%가 조금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성장이 좀 더딘 게 아니냐, 민영화되고 나서. 근데 또 따져보면 어차피 KT 주 사업이 유선전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양화되면서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 최준희 사건에도 일부 조금 연루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에서 민영화됐기 때문에 아직도 정부의 입김이 간다. 이건 KT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이 이런 과정과 목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직자라고 하면 이걸 언급하실 필요는 없는데 좀 알고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5대 플랫폼, 샵 동반성장입니다. 우리 KT그룹이 우리 자사의 사업인 5대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우리 참여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미래에도 같이 성장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방성장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 대기업이 먼저 나서는 게 참 좋은 기획이다 싶은데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대기업 얘기할 때 이 동반성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KT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5대 플랫폼 그 사업 중 하나의 이제 중소벤처기업을 동참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협력사, 벤처, 스타트업을 단순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미래의 어떤 비전을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이 어떤 핵심 기술 자료를 관련 기관에서 이 기술들을 보관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이제 발생하는 최초 비용은 물론이고 갱신할 때 드는 비용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요. 영업비밀 원본을 또 도용 유출 방지를 위해 가지고 같이 증명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기업들이 작은 회사들의 그런 기술 같은 거를 그냥 뺏어 오려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걸 좀 지켜주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서 한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펀드를 조성을 하는데 9월부터 130여 개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중은행보다 한 1에서 2% 정도 낮은 금리를 목표로 해서 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업체, 벤처회사 이런 곳들을 키워나가는데 좀 힘을 쏟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도덕적이네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국영기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아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동반 성장이 어떻게 보면 오랜 숙제와도 같은 것인데 이번에 KT그룹의 이런 기획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의 그 시류를 따라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KT의 어떤 처한 상황과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요. 통신사가 요즘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전화를 아예 안 받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받을 일이 없어요. 받으면 저한테 다 불필요한 전화예요. 중요한 정보는 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져 와요. 그러니까 요즘 통신사가 알프가 계속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프는 뭐냐면 에버리지 리베뉴 퍼 유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인당 통화 요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글 같은 이런 IT 생태계 변화에 맞춰서 통신사들의 미래가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추구를 하는 거죠. 유선과 무선 관련된 어떤 이런 플랫폼, 인프라를 갖고 있죠. 인프라하고 연동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KT가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작은 기업들과 뭔가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신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자기소개서 문항에 보면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지에 관한 문항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거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면은 사소한 거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제가 극복했는지에 대해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어려움을 극복했어? 나이가 언제 어려웠지? 재수했던 때가 어려웠었고 국토대장정을 했는데 내가 팀장이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어려웠었지. 이 수백 장이 쓰여지고 그 사람들도 수백 장을 읽어야 돼요. 그럼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차별화가 안 돼요. 저한테 질문 주신 저분은 소프트웨어 전공이거든요.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거듭날 수 있는 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거듭날 수 있는 나의 극복 이력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저 학생이 만약에 KT가 이제 통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IoT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회사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과거에 그 당시 내가 회로를 전공했던 친구들과 같이 뭐 졸업과제를 진행했는데 조도의 밝기에 맞춰 LED 램프의 개수를 제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 팀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우리 팀은 10개로 램프를 늘렸어.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KT는 지금 통신이지만 전력 사업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나름대로 아주 작은 스케일이지만 저전력이라는 걸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 코딩을 그때 처음으로 해봤어. 아, 에너지를 제어하는 부분에서도 내가 전공으로 배웠던 코딩 관련된 메커니즘이 활용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했던 극복의 이력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내 내용이 차별화될 수가 있고 내 글을 읽는 나의 전공 선배들이 나의 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을 거예요. 자소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데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지원 동기를 되게 어떻게 써야 될지 애매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돈 벌려고 들어가고 기업은 얘가 돈값을 할 수 있냐 이걸 보겠죠. 그럼 지원 동기는 내가 돈값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세 가지로 접근하거든요. 첫 번째가 인더스트리 산업이고요. 두 번째가 기업이고요. 세 번째가 직무예요. 인더스트리로 고리를 걸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이공계들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 산업에 대한 안목을 배웠으니 나 돈값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거고요. 문과는 안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기업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KT 오랫동안 써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돈값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남는 게 뭐예요? 직무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벌려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값을 잘 할 수 있는 나의 역량, 그게 지원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그래서 직무로 잡아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네, 우리 KT 우리 면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실 뭐 KT에 입사해야 하는 본인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오랫동안 제가 KT라는 기업은 꿈꿔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다양한 KT 상품들을 쓰면서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고 큰 기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KT가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을 하고 이 트렌드 혹은 이 시장들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마 그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KT가 또 선호하는 것이 좀 젊음의 어떤 그런 느낌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또 중요한 게 반려인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루밍족 여기에 대한 좀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요 세 가지 키워드 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영훈 씨, 우리 KT의 실적, 다시 말해 매출과 이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다라면,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인지 하나만 좀 얘기해 줄래요? 그 KT 매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나 요인 말씀을 하셨는데 좀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막으시면은 언론 통제직. 네. 통신비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신비 인하요. 일단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정책이니까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더 덜 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로 다른 곳을 더 다각화해서 좀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세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좀 강제성으로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다른 또 시장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쓸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규제로 들어왔다는 것은 또 시장을 흐리기도 하고 뭐 당연히 국민 사용자들은 좋아하겠죠. 그만큼 또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어지고 그러면 기업이 힘들어지면은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소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국가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통신사에 제가 아까 변수 하나를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단통법 같은 어떤 이슈에 맞춰서 통신사의 실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신 대역대가 바뀌게 되면 통신사들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요. 또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면서 수익 모델이 창출되죠. 이 비즈니스 사안에 대한 안목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가셔야 될 것 같고 정부 정책이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통신사의 이런 통신 요금에 대해서 왜 정부가 관여해? 시장 논리에 맞춰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어찌 보면은 이제 통신사가 쓰고 있는 공공재, 다시 말해 이제 주파수를 쓰고 있는데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뭐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런 요구사항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통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통신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서민들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사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통신사 면접이라고 하면 약간은 좀 임원분들하고 코드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영훈 학생 얘기했던 답변들도 보면 답변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좀 두 가지씩으로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좀 뒷부분을 붙였으면 좋겠고요. 이야기가 막 진행되다 보면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영훈 학생 시간을 벌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대다 면접이라고 하면 내가 잠깐 너무나 이건 딱 봐도 어렵다 라고 하면 면접관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묻고 그럼 이제 면접관 다른 친구들한테 질문하니까 혼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면접의 상황도 고려해가지고 결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T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떻게 매력을 느꼈나요? 이게 스타 오디션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이 되게 이슈 되기 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상생의 어떤 그 투자 같은 것들도 보면서 KT가 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 말이 정말 핫해요. 워라벨. 일과 가정의 이런 중립, 가치, 평. 이 부분이 정말 이슈가 많고요. 또 기업들은 이제 우리 기업은 일과 가정을 균형을 잘 맞추는 기업이다라고 홈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신네 회사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임원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워커홀릭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야 그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취지향적으로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일과 가정은 양립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오히려 퍼포먼스도 나오고 창의적인 이력도 나와. 라고 머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관성으로 쭉 살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긴 인생에서 청춘이라고 하면 청춘은 발산하는 시기가 아니라 응축하는 시기니 내 자신을 응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 당신의 회사에서. 라는 설득을 좀 많이 하면 면접장에서 임원분들과 조금은 거리감이 좁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